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정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정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시간에 197쪽에 7절 비과세입니다. 그 재산세를 안 내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가 볼게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어요. 뭐 우리 그 취득세에서도 보셨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죠. 아울러서 재산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까지도 비과세를 해주는데 거기에서는 그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의 재산 똑같아요. 우리 취득세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취득세에서도 우리는 비과세해주지만 그 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취득하는 거에서 취득세를 과세한다면 우리도 그 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부동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안 받겠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갖고 있는데 받더라. 우리도 받겠다. 그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국가 등 연부 매매 계약 체결에 따른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이 있죠. 이건 뭔가 보면 이거는 연부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연부 매수 계약자. 그러면 연부 매수 계약자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는 얘기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그때는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지죠. 그럼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지 않았다면 그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번에 해당이 되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대 조합의 재산은 뭐가 되니까? 비과세가 되니까. 그렇죠?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뜻은 뭔지 지금 체크를 하실 게 뭐가 있는가 보군요. 원래는 비과세예요, 이게. 그런데 연부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가 있으면 즉 사용권을 국가재산을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연부매수계약자가 있다면 비과세를 하지 말고 연부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를 받아라 이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이제 이것은 취득세에선 나오지 않았던 건데 두 번째 보시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큰 빌딩이 하나 있어요. 재산세 내기 싫으면요. 이것을 국가에다가 공짜로 빌려주면 그것도 1년 이상 공짜로 빌려주면 재산세를 안 받아요. 왜? 내가 수익이 생겨야 안 생겨요? 공짜로 빌려주니까 수익이 안 생기니까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 공짜로 빌려주니까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면 당연히 뭐예요? 재산세 내야 되겠죠. 임대 준 거니까 당연히 내야 되겠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수익세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연부매수계약자의 납세 의무가 있는 거는 국가재산이니까 당연히 비과세를 해야 되는데 수익을 누가 봐요? 매수계약자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서 수익을 매수계약자가 보니까 재산세 내란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물인데 국가에다 공짜로 빌려준 수익이 하나도 안 생기잖아. 공짜로 빌려줬으니까. 즉 무상으로 빌려줬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유상으로 빌려줬다. 그럼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재산세 내고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는데 다음에 따른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가로 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상은 제외. 사치성 재산은 즉 별, 꼴, 오, 주선 이것은 비과세할 일이 없죠. 당연히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여기서 봐봐요. 사치성 재산
또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수익사업에 또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수익사업이란 얘기죠. 그러면 사치성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요 밑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비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1번을 보면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사가 아니라 묘, 도, 천재, 구유.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묘, 도, 천, 재, 구유.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이것은 뭐를 하겠다?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비과세를 하겠다. 그 내용이고 비과세를 하겠다. 이런 것은요. 수익이 생길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것은 내 설사 이게 개인 내 땅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막지도 못하잖아요. 하천 흘러가는데 막을 수 없죠. 그래서 내 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대부분 뭐예요? 국유죠. 국유인데 혹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하겠다. 또 두 번째,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다음의 토지. 1번을 보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 우리 앞에서 보실 때 이런 거 있죠.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을 보실 때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은 1000분의 0.7로 과세한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이거는 비과세한다. 또 이제 요거는 전답과수원 대지. 우리 이제 민통선 안에 있는 것도요. 전답과수원이나 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농사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를 하지 않고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들은 뭐 임야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과세하고. 두 번째,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 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비과세.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는 1000분의 0.7로 과세한다고 했는데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는 비과세한다. 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임야, 당연히 비과세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임시용 건축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 취득세에서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비과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또 선박 같은 경우도 비상재해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비과세를 하겠다. 다섯 번째,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있네요. 6월 1일 현재는 건축물이 있지만 그 건축물이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됐다면 비과세를 하겠다. 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징수는 당연히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를 보내면 받고 있죠. 받아서 내는데 그게 뭐다? 보통징수방, 고지서를 보내주니까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그 다음에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재산, 또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뭔가 보면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랬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7월 31일 날 고지서 딱 갖다 주고 야 오늘까지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최소한 7월 16일 이것을 납기 개시일이라고 그래요. 납기 개시일 전에는 내가 고지서를 받아야 되겠죠. 미리 봐. 그렇다고 1년 전에 받아놓으면 잊어먹고 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 했어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납기 개시가 7월 16일이에요. 또 9월 16일이고 그 5일 전이면 며칠인가요? 16일부터니까 11일. 그렇죠? 11일까지는요. 과세권자가 우편을 보내든지
무슨 과세권자 손을 떠나야 된다. 발급하여야 한다가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볼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고지서를 보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또 아니 그 위에 거 다시요. 징수 방법에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돼. 이거 주택이야. 주택도 여러 개가 있으면 어느 주택이라는 게 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또 건축물이야, 토지야. 그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고지서에, 납세 고지서에.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달 공부를 하시다 보면 7월 달에 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같은 거 받으시면은요. 그 고지서 한번 눈여겨서 봐주세요. 하다못해 주민세 고지서를 보든지 또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는데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죠. 6월 1일도 6월 1일 24시 현재를 얘기를 한다고 했죠. 6월 1일 24시 현재다. 납기 요거는 구별을 했던 거죠. 근데 주택을 한번 보시면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주택의 절반은 7월에 하고 절반은 9월에 한다고 했죠. 다만 보시면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다 받을 수도 있다.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절반은 7월에 내고 절반은 9월에 내게 만드는 이유가 이 주택은 토지 건축물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7월에 내라 9월에 내라면 부담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씩 나눠서 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빌딩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받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받고 있죠. 있는데 그것도 2분의 1 주택 같은 경우는 2분의 1씩 나눠서 내는데 금액이 적은 거 한 5만원 나온 거 2만 5천원 2만 5천원 나눠서 내려면 귀찮으니까 10만원 이하라면 어떻게 해라? 10만원을 7월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택만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납세지가 있는데 납세지를 보시면 고지서는 이제 이런 걸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는요 열몇 장 이렇게 오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전국 각지에 부동산이 있죠. 그러면 고지서가 그 지방자치에 다 온다라는 거예요. 왜?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는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는 어디 있어요? 내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어. 그럼 서귀포시에서 와요. 또 부산, 진구 아니면 해운대구에 있다. 해운대구에서 고지서가 온다라는 거죠. 오게 돼 있다. 그러면 고지서 여러 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물건 소재지. 그러면 거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네요. 소재지 관할. 그러면 우리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물건 소재지. 그래서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세부담 상한. 우리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도요. 난이도가 이 정도는 되겠다. 그렇죠? 또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어때요? 요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겠다. 이제 여러분이 알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제일 좋은 꿈을 꿀 때는 뭐예요? 그냥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공부를 좀 덜 하고도 딱 60점 커트라인으로 합격하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그 정도를 60점 이상을 맞을 건지 여러분은 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고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도 마찬가지. 작년에 이만큼 냈으면 올해는 이만큼 나오겠다. 이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 생각하고 있겠죠.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대책이 안 써. 작년에 30만 원 나왔는데 올해 100만 원 내래.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시킬 때 상한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상한을 두겠다. 그 상한은 몇 프로인가 보요? 150%예요.
작년에 100원을 100만 원을 냈으면 올해 150만 원을 못 넘어가게 하겠다는 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땅 가격이 암만 많이 올랐어도 100만 원 받던 땅에 대한 재산세를 절대로 150만 원 넘게 맞을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이 나왔다. 작년에 100만 원 나오는 땅에서 올해 재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 나왔다. 다 못 받아. 뚝 잘라서 얼마만 받아? 150만 원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런데 주택은요. 우리 온 국민의 생활 터전인 주택 같은 경우는 뭐야? 작년에 100, 지금 150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놨는가 보면요. 369. 여러분 369는 잘 아시죠? 그렇죠? 3억 6억까지 해서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 있죠. 주택의 시가 표준액 공시 가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공식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105%를 하래요.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110%. 이거는 6억 초과는 130%를 하래요. 다른 것은 무조건 얼마인데 150%인데 1.5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1.5배 넘는 거는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요. 만약에 3억 이하의 주택과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다. 10만 원 나왔다. 작년에 1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올해 2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얼마까지만 내면 돼요? 10만 5천 원만 내면 되네. 왜? 105%를 못 넘게 해놨으니까. 작년에 50만 원 나왔어요. 작년에. 올해는 죽어도 얼마를 못 넘어요? 55만 원을 못, 110%를 못 넘으니까. 70만 원이 나왔다? 그래도 55만 원은 내고 15만 원이 없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거는 만약 100만 원 나왔다? 그럼 올해는 절대로 얼마를 넘을 수 없다? 130만 원 이하. 올해 계산했더니 이거보다 더 적으면 적은 거 내겠고 10만 5천 원을 넘으면 넘는 건 낼 필요가 없고 10만 5천 원 밑이라면 밑에 거 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105, 110, 130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째 소액 부징수라는 게 있네요. 말 그대로 소액은 징수 아닐부 아니하겠다라는 거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날라오는 고지서들 있잖아요. 고지서 한 장 제작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뭐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70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세금 한 500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1,700원씩이나 들여서 만들어서 보내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수비 절감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원 미만일 때는 아예 안 받아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더 득이라는 거죠. 안 받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가세 및 병기세라는 거 있죠. 부가세 및 병기세 있죠. 부가세는 뭐를 받는다? 재산세를 받을 때는 지방교육세를 20% 받게 돼 있죠. 지방교육세를 20% 받고 그 다음에 병기는 함께 써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병기. 함께 써서 받겠다. 우리 관리비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관리비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도 있어요. TV 수신료 있죠. TV 수신료 따로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 TV 수신료 이제 안 낼까봐 그러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는요. 옛날에 TV 수신료 거부 운동도 하고 좀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TV 이렇게 붙어, 그거는 뭐야? 같이 써서 받는 거지. 관리비가 아니죠, 그거는. 한국방송공사에서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병기세라는 게 함께 써서 받는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재산세 내는 것 중에서 재산세 내는 분 중에서 상당 부분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소방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들이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게 돼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언제나 화재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 화재의 위험에서 노출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어때? 소방서에서 와서 얼른 꺼주죠. 그럼 소방서를 유지할 건축물 주인들은 소방서를 운영시킬 경비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얼른 꺼주려고 준비하고,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충당한다. 그게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러면 건축물 가진 분들한테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받을 때 그때 지역자원시설세를 같이 받으면 어때요? 고지서 2장 안 만들고 한 장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함께 써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병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고 의무는 보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장 등의 비치 있죠. 재산세 과세 대장 등의 비치. 이제 뭐 이렇게 재산세 과세 하기 위해서 과세장을 지방자치단체 비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비치하는 거냐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있죠. 뭐 그냥 우리도 이것도 우리가 할 거는 아니죠. 할 거는 아니고 누가 해야 될 거예요? 과세권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심 많이 안 가지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9절에 물납 및 분납 있죠. 세금을 내는데 돈이 없으니까 물건으로 낼 수 있다. 물납. 그 다음에 한꺼번에 내기에 돈이 너무 크니까 한꺼번에 안 내고 나눠서 내겠다. 분납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올해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종전에는요, 이런 분납 물납이 재산세, 종산세, 양도소득세에서 되던 것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에서 물납은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우리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잊어버리셔야 될 게 있죠. 그 물납은 재산세와 종부세에서만 가능하지 양도소득세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양도세는 물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하는데 재산세나 종부세나 전부 다 부동산만 돼요. 그러면 물납 적용 대상을 한번 볼까요? 그 물납은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지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넘어야지 물납을 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넘어야지 물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요, 물납은 허가를 받아줘야 돼요. 물납은 과세권자가 허가를 해야 그래 물납해도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된다. 그 다음에 그 허가를 받는데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래요. 납부기한, 그러면 만약에 7월 달에 내는 재산세를 물납하려면 7월 21일까지는 물납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신청을 하면, 두 번째,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는 5일 이내에 납세자가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그러면 5월 21일까지 받았으면 그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이거를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안 합니다. 허가를 했다고 하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게 돼요. 그러면 그 세 번째 보시면요. 시장군수는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내용은 뭔가 보면요. 만약에 경매가 진행 중인 이런 물건을 물납할게요. 부동산으로 세금 낼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불허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 시장군수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경매 들어가는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세에 돈이 없어서 물납을 하면 좋은 걸로 할 것 같아요? 제일 나쁜 걸로 할 것 같아요? 나쁜 걸로 하겠지. 그렇죠? 제일 나쁜 걸로 하는데 제일 나쁜 것도 있잖아요. 나 저기 경상도에 하나 있는데 이게 도대체 팔리지도 않고 그래 그걸로 물납할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매가 막 진행 중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보면요. 재산세 물납은요. 뭘로 할 수 있는가 보면요. 관할 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맨 위에 줄이 있죠. 위에 두 번째 줄에 한번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물납 신청 및 허가의 다섯 번째는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자치비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물납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물납 부동산을 내겠죠.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겠죠. 이러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거로 보겠다.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을 때만 물납할 수 있죠. 그래서 물납을 했어요. 그러면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딱 맞힐 필요는 없겠죠.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거실로 받아야 되잖아요. 거실로 받는데 거기를 보면 거기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비를 현재 시가로 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인지 7천만 원인지 그것은 언제? 과세 기준, 즉 6월 1일 현재 시가다. 시가가 뭔가 보면요. 시가는 그 밑에 있는 거 토지 및 주택은 시가 표준에, 건축물은 뭐래요? 시가 표준에. 그러면 토지나 주택이나 전부 다 뭘로 보겠대요? 시가 표준액을 시가로 보겠대. 아이고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나? 시가 표준액을 뭐로 보겠다? 시가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뿐이 안 돼요. 시가에 진짜 당사자에서 거래하는 가격에 한 50% 정도뿐이 안 돼 이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요. 물납을 하면 내 부동산을 가져가면 거저먹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50% 가격에 가져가겠다. 그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국민 반발도 심하겠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물납을 해준다고 해놓고 나서 거저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위에 보면 그거 있죠. 다만 수용,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건 시가로 본다. 내가 부동산이 수용이 된대 다음 달이면. 근데 수용 가격이 나왔어. 그거는 1억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5천만 원에 가져가겠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1억 쳐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시가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매가격. 내가 공매를 받았다. 7천만 원의 공매를 받았다. 그럼 그걸 시가로 인정을 해줘라는 얘기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시가를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뭐로 보겠다? 시가로 본다. 이제 상속세 증여세도 시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가 나왔다면 그걸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있어요. 분할납부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분할납부는 500만 원만 넘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500만 원만 넘으면. 그리고 나눠서 내는 기간은 얼마예요? 45일이에요. 그 다음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조금 전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거예요?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그리고 이거는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물납은 허가를 받으려니까 10일 전까지 하라고 그러죠. 분할 납부는 500만 원만 초과하면 그냥 분납 허용을 해줘 버려. 신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시장 군수는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 고지서와 분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내가 세금을 낼게. 2천만 원이 나왔어. 2천만 원이 나왔어. 나 돈이 없어서 이번에 못 내겠네. 그리고 7월 31일 날 세무과에 가. 그러면 이 재산세를 2천만 원 정도 낼 사람이면은 아주 동네선 유지겠죠. 그러면 아마 지방 시군구 그런 데 가면 세무과장 정도 옆에 쇼파가 있으면 거기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두 장으로 나눠서 하나는 오늘까지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한 장은 45일. 그럼 45일은 언제까지일까요? 8월 달이 큰 달이고 큰 달 8월 31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9월 14일까지 낼 1,000만 원 낼 고지서를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갖고 오니까 직원이 끊어갖고 오니까 그러지 말고 나 지금은 더 돈 없어. 내가 45일 있다가 그래 45일 한 달 반이 아니라 45일이라서 9월 14일까지라는 거지. 9월 14일까지 내가 2천만 원 그냥 낼게. 오늘은 내가 돈 그때 2천만 원 내게 끊어줘. 그래. 안 돼요. 이거는요. 왜? 약속이 되어 있거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를 하면은요. 50%보다 적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납부기한 내 50% 이상은 납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저 5대5라는 거예요.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을 넘는 세금이잖아요. 이럴 때는 50%를 납부기한 내에 내줘야 돼요. 50%를 납부기한 내에 1,000만 원 내면 돼. 1,500만 원 내도 돼. 근데 그리고 1,000만 원 냈으면 45일 내에 1,000만 원. 1,500 냈으면 45일 내에 500 내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한 7, 800 정도가 됐을 때는 그때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800만 원 나왔다? 그럼 납부기한 내에 500만 원 내고 그 500만 원 넘는 나머지 300만 원은 언제 내라? 300만 원 45일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분할 납부, 물납 이렇게 봐서 재산세를 전부 다 보셨어요. 이 재산세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는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잠깐 한번요.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것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재산세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세 대상이 있고. 이 과세 대상을 또 뭐로 한번 나누는가 보면요.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 그랬죠?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 등 그랬죠.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 등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오늘부터 배운 거죠. 이건 전주에 배우셨고, 여기에 납세 의무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5번째가 과세 표준, 그 다음에 6번째가 세율, 7번째가 비과세, 8번째가 부가징수, 9번째가 지금 방금 보신 물납 및 분납. 제가 이거를 한번 복습을 해보는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종합부동산세를 해야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종부세가 과세될 수 없다. 재산세 과세된 것 중에서 일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재산세를 복습
외에 종부세에 대한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내용을 볼게요. 배우신 내용이니까 개설해서 재산세가 뭔지가 나왔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서 받는 세금이다. 근데 특별시는 구와 공동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받아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 경비 충당하니까 보통세다. 그렇죠? 또 재산을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보유세. 가지고 있으면 일정한 수익이 생긴다. 수익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에요. 과세 대상. 이제 요런 개설이 재산세가 어떤 거라는 건 아셨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인데 아무거나 갖고 있다고 내는 게 아니라 뭐 금부치를 금고에 100억 원어치 있어도 그렇죠? 재산세는 안 내죠. 뭐 골드바를 그냥 집채만한 냉장고가 아니라 금고에다가 갖고 있어도 재산세를 안 내죠. 여기에 뭐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만 뭐를 낸다? 재산세를 낸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야. 그런데 다른 건 복잡하지 않지만 토지는 과세상을 나누고 있다. 토지가 어떻게 보면요, 여자 팔자하고 똑같아요. 여자 팔자를 뭐 뒤움박 팔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팔자가 틀려지잖아요. 근데 이 토지도 마찬가지. 어느 땅은 그냥 거기에 소나무만 있으면 그냥 임야라고 그러고 나무만 있으면, 그쵸?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해서 거기다 빌딩을 졌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이 강남의 모래밭이 언제 거기가 상업지역이 됐어요? 그렇죠? 주인 잘 만난 거죠. 어디는 논이고, 어디는 밭이고, 어디는 과수원이고, 그렇죠?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토지의 등급을 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토지의 등급을 정하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나누고 뭘로 나누자? 분리과세, 극과 극. 극과 극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리과세가 되고, 또 아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뭐가 되겠다? 분리과세가 된다. 그래서 좋게 사용하는 것 중에서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 하는 거 있었죠? 농지, 실제 영농 목적일 때 그랬죠? 또 목장농지, 축산업에 사용하고 있어야 되죠? 임야, 공익목적, 특수목적 임야 12가지 임야만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했다. 그 다음에 1000분의 2로 분리과세 하는 거 있었죠? 000 공장용지, 군지역, 읍면적에 공장 입주 기준 면적 내라면 1000분의 2로 분리과세. 그 다음에 공익 공급 목적 토지 1000분의 2로 분리과세 하겠다. 이렇게 했죠? 또 극과 극이라고 그랬어요. 1000분의 40으로 아주 비싸게 분리과세 하는 거 있죠? 오골,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그 다음에 그럭저럭 사용하는 거 있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용 토지, 일반 건축물의 토지라는 거죠. 빌딩의 토지 같은 경우는 뭐다? 별도 합산 과세다. 그래서 우리 공장용 건축물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어도 뭐가 되겠다? 일반 건축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별도 합산 과세가 되고, 또 하다못해 주차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사업용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가 된다. 그리고 종합합산은 이런 거 있었죠? 나대지, 또 뭐뭐뭐 기준면적 초과분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다. 이제 이런 걸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이제 오늘 거니까 기억이 생생하시죠? 납세 의무자가 원칙은 뭐다? 사실상 소유자다. 그렇죠? 그것을 공동 소유한다면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겠다. 그렇죠? 주택 같은 거, 토지 건물을 따로 갖고 있을 때는 각각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죠. 2분의 1 갖고 있을 때는 또 2분의 1 갖고 있는 각각이 납세 의무를 짓는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고, 또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무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떨 경우에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는데도 등기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또 종중 소유물 신고하지 않은 공부상 소유자도 역시 납세의무를 지겠다. 또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연부 매수 계약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또 사용자 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신탁재산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그런 내용 여기에 납세 의무자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뭐 볼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 건축물은 70%인데 주택은 60%가 된다. 나머지 선박항공기는 그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율에서는 별종주, 다시 말해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주택은 뭐가 된다? 초과 누진세율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비례세율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시의 주거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다. 또 과밀억제권자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최초의 과세 기준부터 5년간 5배를 중과세한다. 그래서 1000분의 2.5에 5배 하니까 1000분의 12.5로 몇 년간? 5년간 중과세를 하겠다. 뭐 이제 요런 내용도 있었었죠. 세율에. 비과세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있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서 과세하는 외국정부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고, 또 연부매수계약자의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연부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비과세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면 역시 비과세를 해줬다. 이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고, 그리고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있었죠. 묘, 도, 천재, 구유 있었고, 또 뭐 이런 거 있죠. 자연환경보전지구관이 임야, 또 통제보호기관이 임야. 통제보호기관이 임야는 전답, 과선, 대지, 제외. 그렇죠? 또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한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임야, 비과세를 하겠다. 그렇죠? 그런 것. 또 임시용 건축물은 과세기간제 1년 미만이 것 비과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부가징수. 고지서 보통징수 방법에 그때는 고지서는 며칠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5일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고, 또 납부 기한은 어때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또 주택의 절반은 언제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 7월 31일이죠. 또 주택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인데 납부할 세기 10만 원 이하일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정하는 바에 의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그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1일이죠. 뭐 이런 내용에 거기에 세부담 상한 150인데 주택 같은 거는 105, 110, 130이 된다. 또 도시적분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1.4인데 그렇죠? 1.4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것만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 있었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를 20%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또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500만 원 초과다. 근데 물납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분납 같은 경우, 분할 납부 같은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납부 기한까지 신청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여기에 있는 것을 뭐하면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납세분을 지는데 토지 같은 건 이렇게 나눠서도 과세를 하고 있다.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해서 나온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고지서를 보내서 7월과 9월에 나눠서 받고, 금액이 너무 적을 때는 안 받고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도 있고, 또 금액이 세금 날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을 넘는다면 물납이나 분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재산세의 전부가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재산세를 한번 정리까지 해보셨는데,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이런 거는 좀 눈여겨서 자꾸 봐주셔야지만
공부할 때 취득세와 비교할 게 굉장히 좀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좀 많이 참고 넘어갔어요.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을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걸 잘 하셔야지 비교할 때도 재미있어지죠. 이렇게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